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의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보의 시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중 팔선가. 마실 가운데 중자인데 요거는 진행 ing 중이라고 하죠. 술 마시는 중에 술 마시고 있는 팔선가 8명의 신선들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두보는 몰락한 집안에서 태어나 숙모 밑에서 자라면서 고생을 좀 했지요. 7세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서 15세쯤에는 낙양에서 제법 이름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 시험은 별개의 것인지 번번이 낙방하였습니다. 포기하기에는 달리 먹고 살 방법이 없는지라 22살에 양씨와 혼인을 하고도 계속 과거 시험에 도전합니다만 합격하지 못해요. 43세에 이르러서야 겨우 무기를 관리하는 직을 시작으로 해서 종육품에 해당하는 공부 원회랑까지 오르는데 고생스러운 벼슬살이 속에서도 나라와 백성을 향한 충성심은 그의 시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시는 그의 나이 33살, 34살 즈음에서 과거는 계속 떨어지고 시라도 열심히 지어서 여러 고관 대작들의 집을 드나들며 그들의 추천을 받으려고 지은 시라고 합니다. 장안은 당시 당나라의 수도로서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였지요. 장안에서의 생활은 두보의 시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당시 사회와 정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그로하여금 민중의 아픔을 대변케 하는 계기가 되어 이후 그는 시성이라고 불리게 되죠. 어쨌든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또 과거 낙방자로서 우울한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장안의 화려한 풍경은 그의 마음을 다소 일탈하게도 했나 봅니다. 어쩌면 8명의 탈속적인 주도가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술 마시는 모양과 심정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세상의 근심을 잊었던 것 같은데 다소 두보스럽지 않게 약간은 과장된 표현도 있는 것 같고 술꾼들의 일상을 상상케 하죠. 이 시는 애주가들에게서 풍류시로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8명의 술꾼들이 등장하는데 순서는 맨 앞에 제일 연장자인 하지장을 선두로 해서 나머지는 관작순으로 진행해서 맨 끝에는 관직이 없는 초수라는 인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지장부터 시작하죠. 지장, 기마, 사승선, 안화, 낙정, 수저면. 하지장은 말을 탈 때에는 배를 탄 것 같이 눈앞이 몽롱하여 우물에 떨어지면 물 밑에서 잠이 들었다. 지장, 기마, 사승선. 하지장은 86세에 죽었는데 당시 두보보다 52세나 위입니다. 음주팔선 중 제일 연장자라 성씨 하에 늙을 노 붙여서 하노라고도 해요. 83세 때 200을 보고 하늘에서 기양은 신선인가 칭송하면서 당현종에게 200을 천거해서 200이 그렇게 꿈에도 그렸던 벼슬을 하게 한 인물입니다. 물론 1년도 안 돼서 쫓겨났지만 말이에요. 성격이 소탈하고 술을 좋아하는 풍류인으로서 이름이 났죠. 그의 친구인 육상사는 그를 청담풍류라 하면서 하루만 안 봐도 마음이 깨제제하게 된다고 할 정도로 그를 칭송했습니다. 기마, 탈기, 말맞자, 말을 타다. 사승선, 가틀사, 탈승, 배선, 마치 배를 탄 것 같이 한다. 그는 남쪽 절강상 출신이라 배는 잘 탔지만 말은 잘 못 탔다고 해요. 그래서 말을 타면 마치 배를 타듯이 털썩 주저앉아서 중심을 잡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늘상 취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벼질어질했겠죠.
안화, 낙정, 수저면. 안화, 눈, 안, 꽃화 해서 눈앞에 꽃이 보이는 것 같은 현상을 말하죠. 술을 마셔서 눈앞이 어질어질한 상태, 몽롱한 상태, 뭐 그런 거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포도주 찌꺼기를 달짝지근한 맛에 마셨는데 정말 눈앞에 불꽃이 보이고 방바닥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 지장이 술에 취해서 눈앞이 오락가락해서 낙정, 떨어질락, 우물정, 우물에 빠졌는데 수저면, 물 밑에서 잠이 들더라. 우물에 빠졌으면 벌떡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물속에서 잠이 들더라. 그 정도로 성격이 좀 호방하고 털털한 그런 성격을 짐작해 하겠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고 할까요? 하지장은 시문 외에도 특히 예서와 초서에 능했다고 합니다. 보통 해서에 능한 사람들은 좀 육아인스럽게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고, 또 초서에 능한 사람들은 법칙을 싫어하고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죠. 다음 여야왕 이진 이야기입니다. 여양 삼두 시조천, 도봉 국거 구류연, 한 불이봉 향주천. 여양왕은 당현종의 조카인 이진을 말합니다. 황족이긴 하지만 황위 계승 서열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고, 또 황제로서의 조건인 강력한 정치적인 야망이나 능력보다는 술과 음악을 즐기는 성향이 강해서 예술과 문화에 더 관심이 많았답니다. 어려서 갈고라는 북을 아주 잘 쳤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북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긴 북입니다. 당현정이 불러서 연주해봐라 라고 할 정도로 음악적 재능도 높고, 그리고 성격도 자유분방하고 호탕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하지장과 교류하면서 또 두보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두보는 이런 인물들과 사귀면서 왜 변변한 배설자리 하나 얻지 못했는지, 이백도 그랬지만 이 두보도 보통 시인들이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그런 생활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벼슬을 추천해 주기도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삼두 시조천. 삼두 세말, 시 비로소, 배아랄 조, 천자천. 술 3말을 마시고서야 그때서야 조천, 천자를 배아라러 갔다. 그 맨정신으로는 천자를 배아라러 가지 못했다고도 읽을 수가 있겠는데, 한때 이 여양왕이 술 3말을 마시고 조회를 나갔는데 간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먹고 갔다. 도봉 국거 구류연. 도봉, 길도 만날 봉, 길 가다 만나다. 무엇을? 국거, 누룩국, 술 만드는 누룩을 실은 수레를 만나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 구류연, 입구자 흐를 류, 침연, 입에서 침이 흘렀다. 알코올 중독에 좀 빠진 사람들을 보는, 멀쩡하게 일하다가도 술 얘기만 나오면 손이 덜덜덜덜 떨렸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여양왕은 누룩차만 봐도 침을 질질 흘렸다. 한 불이봉 향주천. 한스럽게 여겼다. 불이봉, 아닐 불, 옮길 이, 봉봉. 여양왕은 안사의 난 때 반란군과의 전투에서 장안과 낙양을 방어하는데 기여했다 해서 여양왕으로 봉을 해주었는데, 그 봉을 옮겨주지 않는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어디로? 향주천, 주천 쪽으로. 물에 술맛이 나는 주천 땅으로 봉을 옮겨주지 않은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이 여양왕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그 여양에서 뭔가 공원을 세워서 세력을 잡으려는 욕심보다 돈 안 들이고 실컷 술을 마실 수 있는 주천왕으로 봉해달라고 하는데, 그만큼 술을 좋아했다는 표현도 있겠지만 당현종에게 뭔가 불만이 있음을 애들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꼭 술을 서마를 마셔야만 천자를 배웠다라는 얘기와 한스러울 한자를 좀 연결해서 짐작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 당시에 당현종이 양귀비와 그녀의 친족들에게 지나치게 권력을 주고 그로 인해서 조정이 매우 혼란스러워졌죠. 그러니 맨정신으로는 당현종을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같고, 그것을 한스럽다는 한자를 써서 단지 술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거 저런 거 다 잊고 싶은 뭔가 술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짐작해 봅니다. 여양 삼두 시조천. 여양왕은 술 3마를 마시고서야 천자를 배하랬는데 도봉 국거 구류연. 길 가다가 누룩차를 만나면은 입에서 침을 흘리며 한 불이봉 향 주천. 주천 쪽으로 봉을 옮겨주지 않는 것을 한스러워했다. 다음 3번째 좌상. 당나라 항산 왕의 손자 이적지 이야기입니다. 좌상 일흥비 만전. 여장경 흡백천. 한배 락성 칭피현. 좌상 일흥비 만전. 이 이적지는 평소에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않고 술을 마시면서 시를 논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밤마다 시우들과 주연을 베풀면서 엄청 많은 유흥비를 썼다는 거죠. 워낙에 술에 세서 말술을 마셔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답니다. 밤에는 연애를 하고 또 낮에 공무를 받다고 해요. 술이 좋아서 마셨기도 했겠지만 좌상으로서 근무의 연장선상에서의 술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장경 흡백천. 여 마실 같을 여, 큰 장자 고래경자, 큰 고래같이 흡백천, 마실 흡, 온갖 시냇물을 다 마시는 것처럼, 큰 고래가 온갖 시냇물을 다 마시는 것처럼 마셔댔다. 워낙에 술을 많이 마셔서 술고래라고 불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배 락성 칭피현. 한배, 머금을 함, 잔배, 잔을 머금다라고 하는 말은 술을 마신다는 거죠. 술을 마시되 락성 칭피현. 락성, 성인은 즐기고 칭피현, 현이는 피했다고 한다. 당현종 때 흉자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해서 742년에 금지령을 내렸죠. 때문에 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귀한 술의 이미지에 지혜롭다는 의미를 부과해서 은어를 만드는 거죠. 성인 성자는 청주를 말하고 현인 현자는 탁주입니다. 큰 고래가 온 시냇물을 다 마시듯이 그렇게 포금을 했지만 청주를 좋아했고 탁주는 피했다. 이 좌상의 술의 취향을 말하겠죠. 이백도 그의 시 월하 독작에서 청주는 성인이라고 비유한다는 말을 이미 들었고, 또 탁주는 현인과 같다고 말들을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낮에도 밤에도 공무에 여념이 없었던 이 좌승상도 중국 최대의 간신인 우승상인 이인보 일당의 모략으로 재상직에서 쫓겨나서 의춘태수로 밀려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그저 한가하게 술을 마시며 즐겼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성격이 호탕하고 활달했답니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너무 안일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재상직에서 물러나자 그렇게 북적거리던 집 문 앞이 썰렁해지자 그는 파상작, 재상을 그만둔 후에 지었다는 시를 지어 인간의 인정의 씁쓸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파면되고 이인보에게 살해되었다고도 하고 또 자결했다고도 합니다. 좌상 일흥비 만전. 좌상은 하루 유흥비가 만전이나 들고 여장경 흡백천. 술을 마시는 것이 마치 온갖 신의 물을 다 마시는 큰 고래와 같았는데 한배 락성 칭피현. 술을 마실 때에는 청주를 좋아하고 탁주는 피한다고 했다. 다음 최종지 읽어보죠. 종지 소세 미소년 거상 백안 망청천 교여 옥수 임풍전. 종지 소세 미소년. 종지 최성보는 아버지의 직위를 세습을 받아서 시어사에 직을 했습니다. 이 시어사라는 직은 감찰이나 탄핵 혹은 시정에 관한 논의를 하는 일인데요. 정치적인 음모에 휘말려서 금능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 유배당한 곳에서 이백을 만나서 서로 술을 마시며 시를 주고받으면서 한때 즐겼던 사이인데 소세, 맑을소 깨끗할 쇠 해서 아주 맑고 깨끗한 미소년 하면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라고 보겠는데 이 사람의 생존 연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종지는 아주 깔끔한 도시남 같았는데 거상 백안 망청천. 거상 들거 술잔상, 술잔을 들고서는 백안. 요 말은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교체할 때에 중림 7연 중에 한 사람인 완적이 속물적인 사람들을 무시하는 눈초리로 보는 것을 백안시한다고 했는데요. 흰자위를 드러내면서 쳐다보는 것이죠. 그렇게 백안하면서 망청천,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술잔에 술이 없어서 못마땅해 하면서 푸른 하늘을 힐끗 쳐다보는 모습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종지의 그 맑고 깨끗함, 순수함, 세속을 멸시하는 고귀한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교여 옥수 임풍전. 교, 맑을 교자죠. 아주 맑고 깨끗했다. 뭐처럼 옥수, 옥으로 만든 나무. 옥수라는 말은요, 구로는 이소에서 옥경자에 가지지자에서 경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옥나무 가지를 꺾어서 노리게 이었다. 자신의 고결한 순수함을 표현했는데 여기서도 종지를 옥수와 같은 귀한 식물로 비유함으로써 세속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고결한 성품을 지닌 인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옥수라는 시어를 사용했다고 보겠습니다. 임풍전, 바람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아주 맑고 깨끗해 보였다. 그 다음 소진이에요. 소진, 장제, 수불전, 취중, 왕왕, 애도선. 소진. 이 소진은요, 중국 전국시대 때의 진나라를 상대로 육국이 힘을 합쳐서 대항해야 한다는 합종책을 기획한 그 소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소향의 아들입니다. 소진은 불심이 굉장히 깊었다고 합니다. 소진, 장제, 수불전. 소진은 장제, 긴 장자에다가 재계할 제자인데 오래도록 재계했다. 부처님을 섬기느라
채식을 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해징이라고 하는 승려와 매우 친했고 수불전, 수놓은 부처님 앞에서 오래도록 제기하였다. 부정한 것을 피하면서 오래도록 수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은 끊지 못했는가 봅니다. 취중왕왕의 도선, 취중왕왕, 취할 때면 왕왕의 도선, 좋아했다. 도망갈 선이죠. 도선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속세를 떠나서 선도에 든다. 속세에서 도망가서 참선에 든다는 의미예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술이 약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참선하러 가곤한다는 의미로 해석도 되고, 또 하나는 술의 역할 중에 술이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어떤 정신적인 해방 혹은 도와의 합의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로서 인간의 억압된 감정이나 생각을 이완시킴으로써 본래 그 자연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 중에 깨달음을 얻게 한다. 예를 들면 이백 같은 경우도 술을 통해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시로짓고, 또 도연명도 그렇게 좋아하는 술 없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죠.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을 통해서 참선에 도달하려고 한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으로 드시겠습니다. 어느 해석이 됐든 소진이 그 정도로 술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소진, 장제, 수불전. 소진은 수놓은 부처님 앞에서 오래도록 수행을 했는데 취중왕왕의 도선, 취할 때면 참선에 드는 것을 좋아했다. 다음 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백이죠. 이백은 두보와 함께 이두로 불리는 중국 최고의 시인이죠. 이백이 궁중의 한림봉에서 쫓겨나서 11년간 유람을 하게 되는데, 이 시는 그때에 두보가 이백을 만난 그 다음 해인 745년에 지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마도 두보는 이백이 궁중에 들어가서 겪은 일을 직접 들은 것 같아요. 읽어보죠. 이백 일두 시 백편. 이백은 술 한 말에 시를 100편이라 쓰는 사람이라, 이백에게는 시와 술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를 지으려면 술을 마셔야 되고, 술을 마시면 또 시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장안 시상 주가면, 당시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죠. 시상, 시장 위, 시장 바닥에 있는 주가, 술집, 주점이죠. 잘면, 잤다. 장안 시장에 있는 술 주점에서 잠을 잤다. 천자홀에 불상선. 천자가 오라고 해도 배에 오르지 않고, 천자, 당현종이죠. 당현종이 홀에 오라고 불러도 불상선, 배에 오르지 않았다. 평생을 그리던 벼슬을 갖게 되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겨우 궁중연회에서 신화 지어주며 당현종과 양귀비의 여흥을 돋구는 일을 하고 있으니 스스로 회의를 느끼며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죠. 아니 매일 술로 방탕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불러대니 뭐 반갑겠습니까? 해서 배에 오르지를 않는다. 그만큼 술이 취해 있기도 했고 또 그렇게 가고 싶지도 않고, 결국은 그 와중에 고력사에게 신발을 벗겨라 뭐 어쩌라 하면서 모욕을 주면서 쫓겨나게 되죠. 자칭 신시 주중선. 자칭, 자신을 칭하기를 신시 주중선. 신하신자, 몸신자 발음이 같죠? 예. 자신은 주중선, 술 마시는 신선이다 라고 했다.
중은 요즘 말하는 ing, 뭐뭐 하는 중이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구절과 천상적선이라는 말로 더해서 시선이라고 불리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장욱입니다. 후한 때의 장지와 좀 헷갈리는데 시대가 다르죠. 당나라 때의 사람이에요. 장욱 3배 초성전. 장욱은 술 석잔을 마셔야 글씨를 쓰는 초서의 성인으로 전해지는데, 장욱은 술을 매우 좋아해서 일단 술을 석잔을 마셔야 글씨를 썼는데, 시에도 일가견이 있어서 사물들을 예사로 보는 게 없이 심도 있게 관찰해서 그로부터 영감을 받은 글을 많이 썼다고 해요. 특히 장욱은 초서를 아주 잘 써서 초성이라고 불립니다. 후한 때의 장지의 초서법을 익혀서 미칠 광자의 초서 초자에서 광초를 개발해요. 그의 초서와 200의 시 그리고 배민의 칼춤을 당시에 3절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초서는 유명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왕이지와 그의 아들인 왕헌지 이왕의 서법을 계승했다고 말하는데, 구양순, 저수량과 함께 당나라의 3대 서예가에 속하는 인물이죠. 이후 회소나 안진경이 그의 서법을 계승했는데 성격도 대범하고 활달하고 도량도 넓고 인간적인 정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탈모, 노정, 왕공전. 벗을탈, 모자모. 모자를 벗고서 노정, 노출 노자죠. 정수리정, 정수리를 드러내었다. 왕공전, 왕이나 공작 같은 고관대작들 앞에서. 원래 이 모자를 벗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에 먹물을 묻혀서 글씨를 쓰곤 했나 봐요. 그러려면 당연하게 모자를 벗고 써야 되겠죠. 왕공 앞에서의 예의를 무시하고 모자를 벗고 정수리를 드러내면서 글씨를 썼다. 이 모습이 장욱이 붓글씨 쓰는 모양을 만든 동상입니다. 휘호, 낙지, 여운년. 휘호, 휘두를 휘자고 붓호자죠. 붓을 휘두르면서 낙지, 종이에 대다. 마치 운년, 구름운 안개연, 구름 안개가 서리는 것 같이 아름다웠다. 묘한 매력이 있었다. 붓을 휘둘러 종이에 대면 마치 구름 안개가 서리는 것 같았다. 장욱 3배 초성전. 장욱은 술 석잔을 마셔야 글씨를 쓰는 초서의 성인이라 전해지는데, 탈모, 노정, 왕공전. 왕공들 앞에서 모자를 벗고 정수리를 드러낸 채로 휘호, 낙지, 여운년. 정수리를 휘둘러 종이에 대면 마치 구름 안개가 서리는 것 같았다. 마지막 초수의 이야기입니다. 초수, 오두, 방탁연. 고담, 웅변, 경사연. 원교가 쓴 감택요라고 하는 글에 이 초수를 포의지사, 벼슬 없는 사람이라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초수는 술 5두를 마시면 바야흐로 탁연, 높을 탁, 그럴 연이죠. 요 연자는 상태를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뛰어났다. 술을 마시면 비로소 우뚝 섰다는 거죠. 초수는 원래 말 더듬병이 있어서 평소에는 말을 하지 않다가 술을 마시면 탁월해져서 고담, 웅변, 경사연. 고담, 높을 고자의 이해하기 담자인데요. 고담 준론할 때 고상한 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내가 말이야, 너희들 그런 거 모르지, 내가 알지 하는 식으로 큰 소리를 치면서 자신이 아는 것을 드러내는 식의 모양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고담, 크게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웅변도 수컷 웅자의 말씀 변자죠. 이야기가 힘차고 거침없이
뛰어난 화술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 같은 그런 말솜씨. 경사연, 놀랄 경, 말 맞자가 들어가죠. 넉사, 대자리 연자죠. 사연 하면은 돗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평소에는 일체 말을 하지 않다가 술 단말을 마셔서 거나하게 취하게 되면 그때서야 떠들기 시작을 하는데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그 고담 웅변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했다. 초수는 당시 장터를 떠도는 유량인 같은 이름이 알려진 재간꾼 때 말재주로 먹고 사는 사람이죠. 초수, 오두, 방탁연. 초수는 술 5말은 마시면 비로소 탁월해져서 고담응변으로 주위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했다. 이상으로 8명의 술꾼들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술을 많이 마시고 적게 마시고를 떠나서 모두 술을 좋아하고 또 한 가지 이상은 술과 관련된 일화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속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매우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일탈적인 생활을 즐기는 성향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각각의 독특한 개성이 있고 또 기운 생동 같은 행동 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모두 문학적인 재능이 있어서 당대에 한 번쯤은 이름이 났던 인물들입니다. 그럼 정리삼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장, 기마, 사승선. 하지장은 말을 탈 때 마치 배를 타는 것 같이 하니 안화, 낙정, 수저면. 눈앞이 어질하여 우물 앞에 떨어지면 물 밑에서 잠이 들었다. 여양, 삼두, 시조천. 여양왕은 술 3말은 마셔야 비로소 천자를 배알하는데 도봉국거 구류연. 길 가는 도중에 누룩수레와 부딪히면 입에 침을 흘리면서 한불이봉, 향주천. 주천왕으로 봉을 옮겨주지 않는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좌상, 일흥비, 만전. 좌상은 하루 유흥비로 만전을 쓰며 음여, 장경, 흡백천. 마치 온 시내를 다 마시는 큰 고래같이 마셨다. 한배, 락성, 칭피현. 술을 마심에 청주는 즐기면서 탁주는 싫다고 했다. 종지, 소세, 미소년. 종지는 맑고 깨끗한 미소년 같았는데 거상, 배간, 망청천. 술잔을 들어 술이 없으면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흰자위를 보이는 모습이 교여, 옥수, 임풍전. 맑고 깨끗하여 마치 옥으로 만든 나무가 바람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소진, 장제, 수불전. 소진은 수놓은 부처님 앞에서 오래도록 수행을 했는데 취중 왕왕의 도선. 취할 때면 왕왕 참선에 드는 것을 좋아했다. 201두 시100편. 200은 술 한 말에 시를 100편을 썼는데 장안시상 주가면. 장안시장에 있는 주점에서 잠을 자다가 천자홀에 불상선. 천자가 불러도 배에 오르지 않으면서 자칭신시 주중선. 스스로 자신을 술 마시는 신선이라고 했네. 장욱 삼배 초성전. 장욱은 술 3잔을 마셔야 글씨를 쓰는
초서의 성인이라고 전해지는데 탈모, 노정, 왕공전. 왕공 앞에서도 모자를 벗고 정수리를 드러낸 채 휘호, 낙지, 여운년. 정수리를 휘둘러 종이에 쓰면 마치 구름 안개가 서리는 것 같았다. 초수, 오두, 방타견. 초수는 술 5말을 마시면 비로소 탁월해져서 고담, 웅변, 경사연. 고담, 웅변으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네. 이것으로 두보의 음중팔선가 읽어보셨습니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